정말 이게 끝이 아니었던 걸까? 독수리 술도가를 뒤흔들 더 큰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다. 오천수는 새벽녘 홀로 술도가 마당에 나와 있었다. 허탈한 표정을 지은 채 말없이 허공을 응시했다. 전날 밤의 광경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형수 마광숙과 한동석의 연애 사실이 형제들에게 폭로되었던 그 순간, 오응수의 날선 비난, 광숙의 오열, 그리고 자신이 형수를 두둔하며 오응수와 충돌했던 그 장면들이 끊임없이 되감겨 재생되었다. 그때였다. 천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강소연이었다. 천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통화를 받았다. 천수 씨, 나예요. 지금 부동산 계약하러 가는 중이에요. 강소연의 목소리는 한껏 들떠 있었지만 천수는 그 말뜻을 알아채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았다. 뭐라고? 독수리 술도가 내가 부동산에 내놨어. 사람들 다 모르게. 당신이랑 다시 잘 되기 전까진 나 혼자 이렇게 계속 못 기다리겠더라고. 돈도 필요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천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심호흡을 3번 하고도 진정되지 않았다. 내가 그걸 제멋대로. 그러나 이미 강소연은 전화를 끊고 있었다. 그날 오전 광숙은 오천수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다. 술도가를 팔겠다고요? 천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강소연이 지 멋대로 벌인 짓이에요. 막으러 가야 돼. 하지만 광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숨이 가빠지고 손끝이 저릿저릿했다. 안 돼, 이건 안 돼.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광숙이 의식을 찾은 건 병원이었다. 침대 옆에 앉아있던 이는 다름 아닌 한동석이었다. 광숙 씨, 괜찮아요? 조금만 더 무리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광숙은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술도가 지켜야 하는데 도련님들도 못 뵙겠고 장수 씨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동석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다. 걱정 마요. 제가 함께 막아낼 거예요. 절 믿어요. 하지만 그 사이 술도가에서는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었다. 오응수는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다. 형수 마광숙의 연애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런 그에게 독고탁이 슬그머니 접근했다. 오응수 씨, 요즘 형수님 문제로 많이 힘드시겠어요. 흥수는 차가운 눈빛으로 독고탁을 바라봤다. 지금 그게 당신에게는 그렇게 재밌습니까? 독고탁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서류한 뭉치를 내밀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문서를 보면 좀 더 화가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 문서에는 마광숙 명의로 작성된 한 투자 계약서가 적혀 있었다. 놀랍게도 그 투자 상대는 한동석의 측근 회사였고 금액은 무려 수억 원 되었다. 이게 뭐야? 몰랐던 눈먼 돈 같죠? 형수님이 과거에 동석 회장 측과 이런 거래까지 했다는 걸 형제분들은 모르고 있더군요. 흥수는 이를 악물었다. 형수에 대한 실망감은 분노로, 분노는 복수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편 오강수는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난 뒤 깊은 방황에 빠져 있었다. 형들은 여전히 자신을 형제로 대해주려 했지만 강수는 그것조차 버거웠다. 그는 홀로 시골 낡은 집을 찾아갔다. 어릴 적 자신이 맡겨줬던 아주머니가 살던 집. 거기서 그는 뜻밖의 한 인물과 마주쳤다. 장미애였다. 이 아이 네가 이제야 찾아왔구나. 장미애의 떨리는 목소리에 강수는 분노가 치밀었다. 왜 숨기셨어요? 왜 저를 거짓으로 키우게 했어요? 장미애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너를 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친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싶니? 강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게 누군데요? 장미애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독고탁이었다. 그는 장미애가 강수에게 출생 비밀을 고백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 비밀이 밝혀지면 자신의 사업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그날 밤 독고탁은 신복에게 은밀한 명령을 내렸다. 장미의 입을 막아줘야겠어. 그리고 강수놈도 쓸데없는 짓 못하게 해야겠어. 며칠 뒤 독수리 술도가에는 또 다른 충격이 닥쳐왔다. 술도가 건물에 매물 스티커가 붙었고 지역 부동산 업자가 방문해 실사를 시작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광숙은 병원에서 퇴원 절차도 밟지 않은 채로 술도가로 돌아갔다. 형제들 앞에서 광숙은 힘겹게 말했다. 우리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어요. 절대. 술도가는 팔리지 않게 막아야 해요. 그 말을 들은 오범수는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우리한테 무언가 숨긴 게 더 있습니까? 광숙은 눈을 피했다. 그 순간 오응수가 투자 계약서를 들고 나타났다. 이게 뭡니까, 형수님? 우리한테는 이걸 언제쯤 말씀하시려던 거죠? 형제들 사이에 찬바람이 몰아쳤다. 그 순간 독고세리가 울먹이며 뛰어들었다. 지금 그런 문제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엄마가 쓰러졌어요. 그 소식에 모두가 얼어붙었다.
장미애가 쓰러졌다는 소식은 금세 형제들 사이에 퍼졌다. 광숙은 몸이 성치 않은 채였지만 무조건 장미애가 실려간 병원으로 달려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형수님, 아직 퇴원 허락도 못 받으셨잖아요. 오범수가 만류했지만 광숙은 눈빛이 단단히 달라져 있었다. 세리 아이까지 있는데 어머니 쓰러진 걸 두고 볼 수 없어. 오천수 역시 마지못해 차량을 준비했다. 그런데 그 시각 병원에서는 예상치 못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의사로부터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다. 과호흡과 극심한 스트레스성 쇼크 증상입니다. 그런데 검사 결과 심장 쪽에 이상이 있습니다. 세리는 울먹이며 전화를 걸었다. 교수님, 엄마가 심장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그 소식에 오범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장미애와 세리의 갈등은 이미 가족 간 문제로까지 번져 있었고 그는 차마 세리에게 힘내라는 말조차 쉽게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장미애가 쓰러지기 직전 독고탁과 누군가 통화하는 걸 세리가 우연히 들었던 거. 그래. 장미애 입만 막으면 돼. 강수놈한텐 절대 사실을 말 못하게 해. 그 목소리가 독고탁임을 확신한 세리는 범수에게 털어놓았다. 교수님, 저 들었어요. 아빠가 뭔가 엄마랑 오강수 팀장님 사이 비밀을 막으려 해요. 범수는 단숨에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최근 강수가 이상하게 방황하는 이유, 독고탁이 술도가를 괜히 흔들려는 이유, 그리고 장미애의 과한 반응까지 모두 강수의 출생 비밀과 얽혀 있었다. 그 시각 오강수는 홀로 공장 창고에 앉아 있었다. 믿었던 장수형, 그리고 자신이 업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벼랑 끝 같은 공허감. 나는 누구지? 눈가에 맺힌 눈물이 주먹으로 쥔 손등을 적셨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다가왔다. 혼자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한동석이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찾아왔냐고 생각할지 몰라. 하지만 지금 형제들 중에 널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나. 강수는 처음으로 한동석 앞에서 속마음을 털어놨다. 저 솔직히 형님들 얼굴을 못 보겠어요. 광숙 형수님이 저렇게 쓰러지신 것도 나 때문 같아서. 동석은 고개를 저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오히려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더 강해질 차례야. 그러나 그 순간 독고탁의 사주를 받은 낯선 남자가 창고 근처에서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다. 기름이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 불씨가 튀었다. 이내 창고 쪽에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동석이 가장 먼저 연기를 감지했다. 강수야, 어서 나가자. 강수는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동석과 함께 탈출했다. 그 소식을 들은 형제들은 충격에 빠졌다. 이게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 오범수는 냉정하게 말했다. 독고탁 쪽에서 움직였을 가능성이 커. 우리 내부 누군가 정보가 샌 것도 분명하고. 그날 밤 독수리 술도가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다. 광숙은 퇴원 절차 없이 한 번 더 밖으로 나오더라도 참석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오천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형수님과 동석 회장님 관계 나 찬성이야. 근데 지금은 그걸 따질 상황이 아니야. 오응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이 와중에도 재혼 타령하는 거야? 오범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흥수 형, 지금 중요한 건 형수님과 동석 회장님이 아니라 술도가가 지켜질 수 있느냐야. 그때였다. 형제들 회의가 막 끝나갈 무렵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다. 매입자가 나타났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누가 이런 짓을? 혹시 독고탁? 천수는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다. 이번 매입 신청자 독고세리 명의로 돼 있습니다. 순식간에 형제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런데 범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세리가 그럴 리 없어, 세리가. 그러나 광숙은 직감했다. 아니야. 누군가 세리 이름을 이용했어. 이건 명백한 사기야. 그렇게 형제들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각 독고탁은 어딘가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계획대로 잘 굴러가고 있군. 독수리 술도가 이제 거의 손에 넣은 거나 다름없어. 그러나 통화 끝 무렵 독고탁의 손을 노려보는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인물. 바로 장미애였다. 그녀는 어지러운 상태에서 깨어나 병실에서 독고탁의 비밀 서류를 발견했던 것이다. 내가 이대로 당신 뜻대로 두진 않을 거야. 과연 장미애는 독고탁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세리 명의로 등록된 매입 신청의 진짜 배우는 누구일까? 강수의 출생의 비밀은 어떤 폭풍을 불러올까? 더 거세진 음모와 뒤얽힌 가족의 진실. 다음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일 것입니다. 본 영상은 KBS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의 예고편 및 관련 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제작된 2차 창작 콘텐츠입니다. 스토리 해석 및 향후 전개에 대한 예상은 창작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실제 방송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개는 본 방송에서 확인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